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에 제가 산 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짠! 드디어 김초엽 작가님 최초 장편 소설이죠. 지구 끝의 온실. 예약 판매를 했는데 저는 오늘 오전에 받았거든요. 짠! 사인도 있습니다. 이분 워낙 유명하시죠? 사이보그가 되다. 저 최애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인데요. 이분 책은 최첨단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인데 그 속에는 인간애와 사랑 같은 아날로그적 감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책도 이렇게 금방 읽었는데요. 내용도 흥미롭지만 지금의 현실하고 굉장히 닮아 있었어요. 기후변화라던가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서 먼 미래에 한 회사가 그걸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걸 이 시대에서는 더스트라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은 돔에 가게 되고요. 그 외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쫓겨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인터스텔라의 그 모래바람 기억나시죠? 그게 더 심해진 거라고 저는 이제 상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 내성을 가진 나오미와 아마라라는 자매가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러니까 사람이 더스트 이전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는 온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고 거기서 이제 지수 씨와 레이첼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이야기가 큰 축을 이루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은 더스트 이후에 이제 인류가 재건을 다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영이라고 하는 생태 과학자가 그 모스바나라고 하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덩굴 식물의 비밀을 파헤치다가 나오미와 아마라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더 이상은 스포일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대했던 양정무 작가님 책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저는 뭘 기대했냐면 잘 아실 거예요. 그 난생 처음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시리즈로 유명하시죠? 이게 6권이 나오고 계속 7권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7권이 아니라 벌거벗은 미술관이라고 해서 양정무 작가님의 미술 에세이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그림과 그 시대의 상황과 역사, 인문학적인 소양이 담겨 있는데요. 왜 요즘 다들 마스크 쓰시잖아요. 벌써 2년이 다 돼가죠. 2년은 안 됐나요? 저는 그 중에서 새부리 마스크를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새부리 마스크가 나옵니다. 가면이라고 하겠죠. 마스크 역할보다는. 바로 흑사병 시대예요. 페스트. 그 의사들이 별 효과는 없었겠지만 새부리 모양 가면을 쓰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염병이 돌던 시기에 어떤 그림과 어떤 책, 어떤 예술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당연히 교회 예술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데카메론이죠. 보카치오의 그런 이야기들. 그 데카메론 이야기가 이렇게 보티첼리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한 남자가 이렇게 여인에게 사랑 고백했다 거절을 당하고 숲을 이렇게 거니는데 한 남자가 여인을 사냥해요. 그리고 그 여인의 가슴에서 심장을 꺼내서 사냥개에게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저 사냥당하는 여인은 그 과거에 죽기 전에 자신의 사랑을 거부했던 여자다. 그래서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제 계속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그래서 이 남자가 자신의 사랑을 거부했던 여인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사랑을 얻게 되는 내용이에요. 완전 엽기죠. 그리고 성 세바스티아누스라고 해서요. 이렇게 온몸에 화살을 맞은 성인이 있는데 이 화살이 이제 질병의 공격 이런 걸 의미해서 이분이 성 세바스티아누스가 치유의 그 신? 약간 성인? 이렇게 돼서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양이 대학살입니다. 고양이 관련 책들을 보면 대부분 이 책이 인용되거나 이 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도서관에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장화시는 고양이가 좀 이렇게 무섭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 사육제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사육제에서는 고양이 괴롭히기라고 해가지고요. 젊은이들이 고양이를 돌아가면서 끌어안아요. 예쁘다고 안는 게 아니라 털을 뽑아서 울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엔 자루에 넣어서 물에 던지거나 불태워 죽이는 이렇게 역사와 관련해서 고양이와 관련된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알라딘에 왜 서평 쓰는 사이트인 북풀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북풀 친구분 중에 도스토옙스키 되게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추천한 책이에요. 지금 한 요만큼 읽었거든요. 가난한 하급 관리와 더 가난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게 재밌게도 몽땅 다 편지로 나와요. 이렇게. 근데 가난한 여인들의 사랑은 해피엔딩이 힘들죠. 그리고 이것도 북풀 친구분이 소개시켜준 책인데요. 너무 재미있게 써서 희곡이고요. 가격도 5,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신났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롤리타는 없다라고 하는 이진숙 작가님 책 1권을 제가 샀거든요. 근데 재미있어서 2권도 샀어요. 그러니까 예술과 문학 그리고 인문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왜 제목이 롤리타는 없다일까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롤리타 문장 너무 예쁘죠. 특히 첫 문장이 가장 유명한데요. 혀끝이 입천장을 따라 세 걸음 걷다가 세 걸음째의 앞니를 가볍게 건드린다. 롤리타. 실제 주인공 이름은 롤리타도 아니죠. 근데 전 이거 한번 따라해 봤거든요. 입천장을 따라 세 걸음 막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아름답다기보다 좀 저는 불쾌하기도 하면서 좀 슬펐거든요. 그러면서 누구 그림이 나오냐면요. 발티스가 그린 소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미술관에 걸릴 것인가 아니면 미술관에서 내려와야 되는가. 너무 어린 그러니까 미성년을 성적인 대상으로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롤리타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소아성애자에 의한 피해자는 있지 롤리타는 없다 이런 의미. 루이스 캐롤도 사실은 좀 문제가 많았죠. 이런 어린 소녀들에 대한 그림, 사진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게 읽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대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저 어릴 때 에거서 크리스티 정말 좋아했거든요. 문고판으로 에거서 크리스티 그 추리소설이 시리즈로 나왔었어요. 1,500원, 1,800원 하던 시절인데요. 이 책은 그 에거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을 좀 읽으신 분들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젊은 시절의 에거서 크리스티고요. 에거서 크리스티 작가님의 생애도 나오고요. 그리고 에거서 크리스티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이 새로 영화화됐고 나일강의 죽음도 된다 그러거든요. 여기 어떻게 해서 이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을 쓰게 됐는지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 실제로 이거를 타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안락하고 좋았다고. 그리고 섹스피어와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저 되게 웃겼던 문장인데요. 여기 보면 네. 요게 나옵니다. 그 복수의 여신이라는 책에 보면 마치 50살 먹은 오피리아 같군요. 이러면서 섹스피어의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게 에거서 크리스티 소설 중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거든요. 왜 그 인디언 인형 하나씩 없어지면서 사람이 살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작가님도 가장 힘들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을 구입했고요. 열심히 읽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초엽 작가님 책을 사면은요. 사은품으로 요걸 줍니다. 아마 온실 얘기라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디저트 접시죠. 제가 좋아하는 에이스가 하나만 이렇게 딱 들어가요. 사이즈가 얼마만한지 아시겠죠? 뭐 예뻐서 뭐 딱히 모르겠어요. 예쁜데 이렇게 쓸모가 저는 피규어나 아니면 인형 같은 거 넣어놔도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그리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